12월 19일 목요일 잠금 해제 출발합니다. 간밤 연준이 세 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조금 더 주목하면서 내년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여지도 좀 암시를 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해당 충격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전해진 상황인데요. 그래도 장 초반의 낙폭에 비해서는 지금 극복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랜만에 돌아왔던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후반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원달러 환율도 1,451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강달러 기조 안에서 어떠한 흐름을 잡아가야 할지 이럴 때는 아무래도 종목별 강세를 찾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차장님과 함께 잠시 후에 지금 시장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참 오늘 시장 안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의 기운이 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큰 폭의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초반에 5% 가까이 하락했던 SK하이닉스 지금은 3.87%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37%, 한미반도체는 3.68%, 이오테크닉스가 4.89%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조금 실망을 한 가이던스를 내놓은 마이크론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이 확인이 되고요. LG전자 어제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1.86%가량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딴에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1.31%,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이 고환율 수혜주가 어떻게 될까? 자동차나 조선주에 좀 집중하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자동차는 하락을 했고 조선주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대의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만 0.6%대 상승으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안에서는 HD 현대중공업, 하나공업, 삼성중공업까지 모두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미용, 의료기기는 어떨까? 흐름이 좀 체크를 해보면 루닛이 8% 넘는 3% 가까운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주에서도 빨간불 확인이 되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까지 장 초반의 하락폭을 반납하고 그래도 1.47%가량의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식품주에도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 머니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파란불을 확인을 하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을 많이 확인하니까 참 많은 분들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이 쫙 열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궁금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차장님 오늘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시각을 약간 좀 넓게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시각을 하루 이틀, 한 달 이렇게 좀 짧게 보면은 사실 시장이 저희가 생각했었던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이론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됐죠. 그럼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거하고 맞물리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를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한마디로 일종의 변곡점에서 정리가 현재 안 되는 상태예요. 근데 저희가 이런 상태에서 어떤 주도주를 내가 콕 집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역시나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군들 위주로 저희가 공부를 미리 해놓고 그 종목이 하락을 하더라도 꿋꿋하게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를 좀 기르는 이런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굳이 업종으로 얘기하자면 금리 인하 기조가 꺾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조정 후에는 또 성장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성장주가 어떤 거가 시장을 이끌 수 있는지, 최근에 시장에서도 AI에서도 주도주가 약간 바뀌는 느낌, 브로드컴이나 팔란티어 이런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성장주 내에서도 한번 변경을 해보는 것, 또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로 뭐가 있냐면은 업황이 서서히 회복되는데 주가가 부담이 없고 저평가돼 있으면서 실적주 위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로 좀 바벨 전략이라고 할까요? 예, 안정성과 성장주 이런 두 종목군 업종으로 가져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도저도 아니다 그러면은 일단 시장이 서서히 또 회복할 때 어떤 업종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 그거부터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
그게 시장 업종 내에서 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 공부하는 시간으로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붙잡아 드리자면은 네. 내가 그냥 일종의 시장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주들 위주로 내가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손절폭 그리고 내가 수익을 원하는 수익폭 이걸 꽉 정해놓고서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게 낫겠죠. 네, 좋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런 매크로 이슈에 크게 흔들리기보다는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안정성, 성장성에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종목별 분석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 바라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잠금 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바로 종근당 바이오입니다.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종근당 바이오 흐름이 어떨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원료의약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본업 중에 하나인데요.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추세일까요? 제가 이 종목을 좀 개별적으로 분석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종목군들,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이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퍼주들보다는 이번에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종근당 바이오를 이렇게 오늘 소개를 드릴 거고요. 차트 보게 되시면은 뭐 사실 주가가 이렇게 뭐 크게 오른 게 없어요. 현재 뭐 PBR 기준으로 이번에 연간으로 흑자로 전환을 했는데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된다는 게 초점을 맞췄는데 제가 2023년도에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매출액 한 1,600억에 영업 적자가 한 200억 정도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100억대를 현재 돌파를 해서 흑자 전환에 현재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종근당 바이오는 이 원료의약품이 캐시플로우가 되는 거고요.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항생제, 순환기, 면역 억제제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2024년도 현재 실적을 기준으로 연율로 이렇게 바꿔봤더니만 매출 성장성이 2023년도를 사실 뛰어넘고 있어요. 네. 사실 2023년도도 굉장히 고수익의 공급처를 확보를 했었었는데 수익이 나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2024년도 가서 중국 업체에다가 공급을 하고 그러면서 비용 절감에 좀 성공을 하면서 매출액이 드디어 영업이익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이 나왔고 그게 제 레이더에 이제 포착이 된 거죠. 네, 좋습니다. 원료의약품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4년 만에 흑자 전환 성공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력 상품 중에 하나죠. 건강기능식품. 이 부분도 또 실적에 더 힘을 더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해서요. 저희 완제품하고 이제 원료를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에 이제 그 유산균이나 이런 미생물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완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매출이 정체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국에서 업을 하고 있는 종근당 그 바이오의 이러한 국내 업체에 이렇게 종근당 건강이죠. 종근당 건강에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이 연료 부분에서 성장성이 좀 굉장히 좀 커져가고 있는 쪽이에요. 한마디로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커져가는 시장으로 인해서 매출이 이제 연료 부분에서 이렇게 좀 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2024년도에 한 24% 정도 성장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한 200억대가 넘어서는 중반까지 올라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종근당 바이오의 실적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받쳐주는 이런 역할을 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더 든든한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어찌 보면 주력 사업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준다라고 하면 이제 신사업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데요. 이 톡신 분야에서 어떠한 성과를 좀 내고 있을까요? 톡신이 사실은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료의약품이 하나의 그 주력이고 이 상품은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을 가지고 오는 건데 이 연율로 환산한 이 매출액이 지금 현재는 큰 폭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아니지만 현재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기대를 하는 게 뭐냐면 국내에 임상하고 품목 허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일단 국내에서는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5년도 상반기에 품목 허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2024년도에 3상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의
품목 허가가 2028년도, 9년도로 예상을 해요. 그만큼 약간 좀 중장기적인 성장이긴 하지만 이 해외 시장에서 성장성이 가장 좀 크고 있고요. 현재 수출이 발생하는 지역이 일본, 홍콩, 아시아가 될 것 같은데 이 수출세를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나 파키스탄, 북아프리카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이러한 종근당 바이오의 이러한 장기적 성장성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차장님 목표 주가는 얼마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27,000원 일단 잡아드리도록 할 걸로 보이고요. 네, 좋습니다. 종근당 바이오 목표 주가 27,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상승세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잠금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만나볼 두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전기차의 컴백 타임이 다가왔다라는 주제를 잡아주셨는데 키워드 어떻게 될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연 지금 시점에서 궁금한 게 그렇다면 기아의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는가, 지금 잘 하고 있는가 여부일 텐데 지금 어떠한 상황일까요? 현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EV 쪽이 그렇게 시장이 좋지는 네. 않은데 저희가 2025년도 일본 업체, 자동차 업체들의 가이던스가 다 하향이 됐어요. 그 전기차가 이제 초기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요새 이제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환경에 대한 규제가 계속 부담이 돼요. 그래서 유럽이 밝히기를 EV가 한 20% 이상이 필요가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CO 배출량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일본 업체들은 사실 이 전기차 부분에 믹스가 3%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비용하고 인센티브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요타라든지 혼다 이런 주요 업체들이 가이던스를 현재 하향을 했고요. 이 말인 즉슨 국내 업체한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는데 중국의 이 저가 전기차 수요가 사실 증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출로 이렇게 좀 가고 있었었는데 현재 중국이 내수 부양책을 계속 지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수는 중국이 계속 다시 한번 타겟을 잡고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역성장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 현대 기아차들은 계속해서 반사수혜로 여겨질 것이고 이게 2025년도 EV 판매 확대로 MS가 확대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전기차 시장 내에서 기아를 필두로 우리 국내차 기업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밸류에이션 잡아주셨어요. 우리 기아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분위기 전환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사실 밸류에이션, ROE하고 네. 이게 이제 PBR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좀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다울투자증권 거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사실 빨간색 부분인 PBR,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고 한 그 부분과 ROE라는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이익률하고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요. 올라가면은 주가도 같이 올라가고 이익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지고 요 상관관계가 굉장히 지속이 됐었었는데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게 되시면은 2022년도 이래로 ROE라는 이익률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가만 못 오른 상황이 됐어요. 이러한 괴리가 다시 한번 기아한테는 2025년도에 지금 현재 상저하고로 예상이 돼서 컴백 타임에 다가왔다 이렇게 좀 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내년에 화려한 컴백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기아의 세 번째 키워드는 2025년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 보내게 될지 어떤 다른 시장도 좀 함께 고려해 볼 게 있을까요?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네. 감히 좀 말씀을 기대가 드리자면은 되네요. 네. 그렇죠. 이 최고의 한 해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주가만 못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저희는 이런 거에서 하나의 기회를 얻어야 된다고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025년도 판매량은 YOY로 한 5% 정도 증가가 되고요. 영업이익도 한 9%대 정도 이렇게 좀 증가가 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아의 전략이 뭐냐면 기아의 홈페이지를 가면은 EV가 시리즈가 3, 6, 9 이렇게 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3 시리즈, 4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대중을 위한 좀 비싸지 않은 이러한 전기차를 만드는 거고 이게 유럽 시장에서 8월 달부터인가 이렇게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2024년도 8월 보면은 수출 쪽에서 1,400대, 9월에 6,000대, 10월 달에 8,000대까지 올라가는 게 저게 다 이제 유럽 쪽에서 이제 상승,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2025년도 가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4분기를 기점으로 이제 실적이 올라오면서 주가에 좀 강한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제 EV3하고 4의 이러한 판매를 통해 가지고 연간 한 6만 대 이상 판매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중에서 기아는 볼륨업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현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프리미엄 이런 전기차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중화를 선언한 유럽 쪽에서 기아의 주가 모멘텀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럼 얼마까지 목표가 보면 좋을까요? 기아는 한 12만 원 정도 제가 일단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짧게 잡아놨긴 했는데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아 목표가 12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이상으로 KB증권 프라임클럽의 박건희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